12단원 대기복사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 가지 복사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체각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복사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런 표현들을 다 살펴보고, 다음 흑체와 키르이오프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러 가지 복사 법칙은 플랑크 법칙에서부터 차례로 파생되는 건데, 플랑크 법칙으로부터 스테판 볼츠만 법칙, 빈의 변이 법칙,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체각의 정의입니다. 먼저 각을 정의해 볼 텐데요. 어떠한 원에서 호의 길이가 있고요. 이만큼 호의 길이 L. 그 다음에 그 호에 해당하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L은 R 세타라는 관계가 있고요. 각 세타는 R분의 L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입체각도 비슷하게 정의가 되는데요. 비슷하게 입체각을 오메가라고 쓰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오메가라고 쓰고, 오메가는 R제곱분의 A,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어떠한 면적을 A 그리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이 면적에 해당하는 각도를 입체각이라고 한다. 입체각. 그리고 이 각의 정의는 라디안이었는데 입체각의 단위는 스테라디안이라고 해서 SR로 쓰고요. 스테라디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원주에 대한 각도는 2파이죠. 왜냐하면은 원주의 길이가 2파이 R인데 그거를 R로 나누면 2파이가 됩니다. 비슷하게 구에 대해서도 구의 표면적이 4파이 R 제곱이라서 이것을 R 제곱으로 나누면 4파이가 됩니다. 구 전체에 대한 입체각은 4파이이다. 그러면 방구에 대한 입체각은 2파이 정도가 되겠죠. 복사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 보겠습니다. 기억, 니은, 리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종류가 엄청 많아 보이지만 어떤 규칙성이 있습니다. 먼저 속밀도와 복사 조도라는 건데요. 여기 영어 표현도 좀 같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속밀도는 플럭스 덴시티, 그 다음에 복사 조도는 이레디언스 라고 쓰고요.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 도달하는 복사 에너지로서 복사 에너지의 단위는 줄, 시간 단위 S, 단위 면적 제곱미터니까 줄 퍼 세컨드 퍼 제곱미터 해서 단위가 와트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 도달하는 복사 에너지를 속밀도 또는 복사 조도라고 합니다. 단색 속밀도 그리고 단색 복사 조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색이라는 말을 스펙트럴 또는 모노크로마틱 이라는 말을 씁니다. 속밀도 또는 복사 조도 중에서 특정한 파장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 3에서 4 마이크로미터의 복사 또는 1에서 2 마이크로미터 또는 10에서 11 마이크로미터, 단위를 이렇게 쓸 거라서 와트 퍼 제곱미터 퍼 마이크로미터라서 간격이 1 마이크로미터인 거죠. 3에서 4, 1에서 2 어떠한 특정 구간의 전자기파에 대해서만 생각한 복사의 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속밀도나 복사조도, 얘네들은 전체 파장이겠죠. 전체 파장. 그래서 단색 속밀도, 단색 조도는 전체 파장 중에 아주 일부만을 따진 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복사 강도와 복사 휘도가 있는데요. 복사 강도는 인텐시티, 복사 휘도는 레디언스라는 영어 표현입니다. 복사 에너지가 방향의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속밀도 또는 복사 조도의 그 방향을 입체각으로서 고려한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방향으로, 이게 단위 면적이라고 하면 전체 방향으로 들어오는 복사가 속밀도 또는 복사 조도라고 하면, 복사 강도 또는 복사 휘도는 특정 방향으로만 들어오는 복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특정 방향으로만 들어오는 복사다. 그래서 단위는 와트 퍼 제곱미터 퍼 스테라디안이 됩니다. 방구 전체의 입체각이 2파이라고 했는데요. 단위 입체각
크기는 뭐 1이겠죠. 1 세라디안. 그래서 이 파이가 약 6. 얼마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와트 퍼 제곱미터 퍼 스테라디안은 1 스테라디안은 그러니까 이 반구의 표면적의 6분의 1 정도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색 복사 강도와 단색 복사 휘도가 있는데요. 뭐 비슷하게 복사 휘도 또는 복사 강도 중에서 특정한 파장에 대해서만 생각한 양입니다. 빛이 비스듬히 입사하는 경우 이어서 보겠습니다. 빛이 비스듬히 입사할 때 더 넓은 면적으로 에너지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직각으로 들어올 때의 빛의 세기, 복사의 세기를 I 람다 프라임이라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수평면으로 들어올 때의 단위 면적당 받는 복사 에너지를 I 람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스듬히 입사할 때 I 람다의 크기가 더 작다라는 건데요. 일단 S와 S 프라임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면 S 프라임이란 S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 전체 에너지는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S에다가 I 람다를 곱한 값과 S 프라임과 I 람다 프라임을 곱한 값이 서로 같아집니다. I 람다 S는 I 람다 프라임의 S 프라임. 그래서 I 람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넓은 면적으로 들어올 때의 단위 면적당 받는 복사 에너지였죠. 그래서 I 람다 프라임 S분의 S 프라임 해가지고 I 람다 프라임의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타란 천정각인데요. 천정각이란 이렇게 지표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수직인 선이 있으면 빛이 들어오는 방향과 이 수직인 선의 각도, 이 각도를 천정각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빛이 들어온다면 이 각도를 천정각이라고 한다면 이 각도 알파를 고도각이라고 합니다. 고도각. 세타는 천정각, 알파는 고도각이다. 그래서 복사의 세기는 빛이 수직으로 들어올 때 코사인 세타배다. 여기서 세타는 천정각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이제 I 람다라고 썼으니까 복사 강도, 단색 복사 강도 또는 복사 휘도죠. 그런데 이런 공식이 단색 복사 휘도에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복사 조도, 속밀도에 대해서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E는 E 프라임의 코사인 세타 이런 식도 똑같이 성립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속밀도와 복사 강도 사이의 관계. 일단 관계를 써보면 F는 파이 I라는 관계인데요. 이게 어떤 식을 의미하는 거냐면 어떠한 평면이 있는데 이제 모든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복사 강도 I가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평면에서 받는 속밀도 또는 복사조도는 I의 크기의 파이배라는 겁니다. I의 크기의 파이배다. 그런데 반구의 입체각은 2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파이를 곱한 이유는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오는 빛은 그 크기가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에너지가 I가 아니라 I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는 조금 작고 수직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는 크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합쳐져 가지고 파이를 곱한 값이 속밀도 또는 복사 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는 파이 I. 이거는 스테판 볼츠만 법칙. E는 시그마 T의 4제곱 이따 할 건데요. 이거를 유도할 때만 사용을 해볼 거고요. 그 이외에는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음 태양의 고도. 기상직에서 딱 한 번 출제된 바가 있었고요. 임용에서는 당연히 기본적인 개념이죠. 지구과학 2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이 링크에 들어가셔가지고 한 번쯤 공부해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흑체마 키르이오프의 법칙. 흡수 반사 투과가 있는데요. 흡수율, 반사율, 투과율을 보겠습니다. 어떤 빛이 이 대기에 입사하는 경우에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투과하는 복사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사되는 복사가 있을 수가 있고 이 대기에 흡수되는 복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된 복사, 흡수된 복사, 투과된 복사
합이 입사한 복사가 되겠죠. 그리고 입사한 복사에서 반사된 비율을 반사율, 그리고 흡수된 비율을 흡수율, 투과된 비율을 투과율이라고 합니다. 네, 얘네들의 합이 입사된 복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흡수율과 반사율, 투과율의 합이 1이다라는 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그래서 A 람다 더하기 R 람다 T 람다는 1이다. 여기서 람다를 붙여 쓴 거는 이제 파장에 따라서 흡수율, 반사율, 투과율이 다르다는 뜻에서 람다를 붙인 겁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흑체와 비흑체 보겠습니다. 흑체는 이제 모든 파장대에서 이 흡수율이 1인 물체입니다. 되게 특이한 물체죠. 그래서 대기과학에서는 지표면을 보통 흑체로 많이 가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비흑체, 흑체가 아닌 물체를 모두 비흑체라고 하고요. 방출률이란 흑체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에 대한 어떤 물체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비를 방출률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흑체는 흡수율이 1이기 때문에 뒤에서 배울 키르요프 법칙에 따라서 방출률도 1입니다. 그래서 흑체가 가장 많이 복사 에너지를 방출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비흑체라면 흡수율이 1이 아니라면 방출되는 에너지가 조금 더 적겠죠. 그래서 흑체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에 대한 그 물체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비를 방출률 엡실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키르요프의 법칙, 흡수율과 방출률이 동일하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A 람다는 엡실론 람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지적인 연력학 평형 상태란 분자 충돌의 횟수가 분자가 복사를 흡수하고 방출하는 횟수보다 훨씬 커가지고 큰 경우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실 결론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분자 충돌의 횟수가 많은 곳이 우리 대기 중에서는 대기의 하층이에요. 그래서 지구 대기에서 국지적인 연력학 평형 상태는 고도 60km 이하에서 성립한다. 그리고 고도 60km 이하에서 이 키르요프 법칙 A 람다는 입실론 람다다라는 게 성립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지적인 연력학 평형 상태 조금 더 알아보면요. 분자 충돌의 횟수가 충분하다라는 것은 분자들의 속도 분포가 볼츠만 분포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12.4에서 다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볼 건데요. 여기서 가로축은 속도, 그리고 세로축은 분자 수가 되겠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이제 전형적인 분자들의 속도 분포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가령 왼쪽에 있는 것을 200켈빈, 오른쪽에 있는 것을 300켈빈의 공기에서 모든 공기 분자들의 이동 속도에 따른 순농도 분포를 그린 건데요. 온도 T가 공기 내의 모든 분자의 에너지를 대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돌 횟수가 충분히 많아지면 이런 볼츠만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12.4에서 조금 더 알아보고요. 국지적인 그래서 온도 T가 공기 내의 모든 분자 에너지를 대표할 수 있어가지고 국지적인 연력학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라서요. 저도 이 정도밖에 잘 몰라요. 주의할 점은 좀 중요한데요. 키르요프 법칙과 복사평형을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사평형이란 다음 시간에 할 거겠지만 방출량과 흡수량이 같다라는 건데요. 가령 지표면에 가시광선에 대한 흡수율이 1인데 입사하는 가시광선을 모두 흡수하는데 지표면으로는 가시광선이 입사해요. 태양 복사가 가시광선이 많은데 가시광선을 지표면은 흡수를 하는데 지표면은 가시광선을 방출하지는 않습니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다음에 플랑크 법칙에서 배우겠지만 온도에 따라서 방출하는 파장대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구는 보통 적외선을 많이 방출을 합니다. 지표면에 가시광선에 대한 흡수율이 1이다라는 것은 가시광선에 대한 흡수율이 1이면 방출률도 1이에요. 방출률도 1이다. 이게 키르요프 법칙인데 그 대신에 지표면은 가시광선을 거의 방출하지는 않지만 지표면에
가시광선에 대한 방출률 그리고 흡수율은 1이다라는 거 좀 주의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표면 특성에 따른 방출률 보겠습니다. 밑에 표에 해당하는 게 이제 8에서 14 마이크로미터에 해당하는 겁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8에서 14 마이크로미터는 지구가 복사를 방출하는 최대 파장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이제 적외선을 방출할 때 이러한 방출률로 방출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표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방출률이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적설이 있을 때의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일단 최고 기온은 조금 낮으니까 쉽죠. 적설은 반사도가 크기 때문에 반사율 또는 반사도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이 반사하게 되죠. 그래서 지표면이 흡수하는 복사가 줄어들어 가지고 최고 기온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저 기온은 밤에는 태양 복사가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최저 기온은 지표면이 방출하는 복사량에 좀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적설이 있다면 방출률이 크기 때문에 같은 기온이어도 더 많은 복사를 방출하고 그에 따라서 온도가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저 기온은 낮아진다. 적설에 대한 방출률이 크기 때문에 낮아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이 낮아지는 이유가 조금 다른 거죠. 둘을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흑체 복사 법칙 간단하게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플랑크 법칙인데요. 플랑크 법칙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 단위가 뭐였냐면 오늘 초반에 배웠지만 단색 복사 휘도입니다. 단색 복사 휘도. 이 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흑체가 방출하는 여기 B라는 것은 블랙바디 흑체를 뜻합니다. 흑체가 방출하는 복사의 크기는 파장과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상수예요. H, C, K는 다 상수다. 이러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각각의 온도에서 파장에 따른 복사 방출량을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 따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온도가 높다면 왼쪽에 있는 게 300켈빈, 그다음에 200켈빈, 100켈빈이라면 모든 파장대에서 온도가 높을수록 모든 파장대에서 더욱 강한 복사 에너지가 방출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켈빈에 해당하는 흑체는 모든 파장대에서 100켈빈이 방출하는 복사보다 더 큼을 알 수가 있죠. 발기온도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발기온도 또는 복사 평형온도. 측정한 특정 파장의 흑체 복사. 그러니까 가령 람다는 10 마이크로미터에서의 흑체 복사를 측정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B의 10의 T. 이게 아는 값인데요. 그러면 우변에는 람다, HC 람다 다 알기 때문에 이 T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구해진 온도 T를 발기 온도 또는 복사 평형 온도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플랑크 법칙으로부터 좀 여러 가지가 파생될 수가 있는데요. 응용할 수가 있는데 빈의 변이 법칙. 이 플랑크 법칙이 있다면 복사가 방출하는 최대 파장이 있죠. 이 파장을 알 수 있는 복사 법칙이고요. 이 플랑크 곡선을 람다에 대해서 미분함으로써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의 변이 법칙은 람다 맥스는 T분의 2897이고요. 여기 T의 단위는 켈빈, 람다의 단위는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에 따르면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태양에 대해서는 0.5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T에다가 6000 켈빈을 넣으면 약 0.5가 됩니다. 그리고 지구 300을 넣으면 약 10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태양에 대해서는 0.5 마이크로미터. 여기가 태양에 대해서는 0.5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구에 대해서는 10 마이크로미터에서 최대 복사가 방출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테판 볼츠만 법칙. 흑체가 방출하는 복사조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또 초반에 F는 파이 I
라는 공식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B 람다라는 것은 단위가 I 람다였어요. 그래서 여기 복사조도가 속밀도랑 같은 거였죠. 네, 이 단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파장에 대해서도 적분을 하고 모든 파장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F는 파이 I라는 공식을 넣어가지고 복사 강도를 복사조도 또는 속밀도로 바꾸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스테판 볼츠만 법칙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판 볼츠만 법칙은 E는 시그마 T의 4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T의 단위는 켈빈, E의 단위는 와트 퍼 제곱미터이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는 스테판 볼츠만 상수라는 건데 시그마는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와트 퍼 제곱미터 퍼 마이너스 4승 켈빈이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하기가 좀 쉬워요. 5678이죠. 5678임을 안다면 스테판 볼츠만 상수를 좀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일리-진의 복사 법칙인데요. 람다가 1 마이크로미터보다 훨씬 클 때란 대략 3에서 4 마이크로미터 정도만 돼도 1보다 훨씬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장파 영역에서는 온도와 복사 휘도가 서로 비례한다라는 건데요. E의 X가 1보다 훨씬 작을 때 1 플러스 X로 근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플랑크 법칙이 람다의 5제곱에 2의 hc 분의 람다 kt 마이너스 1분의 2hc의 제곱인데요. 여기서 람다가 엄청 클 때라고 했기 때문에 이 2의 지수에 들어간 게 1보다 훨씬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람다 kt 분의 hc 1 플러스 이렇게 근사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1은 서로 소거가 되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람다 5제곱에 람다 kt hc분의 2hc의 제곱이 되고요. 이런 상수들을 다 제거해 놓고 보면 나오는 게 t에다가 람다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그래서 레일리-진의 복사 법칙이란 장파의 영역에서는 온도와 복사 휘도가 서로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4번까지 중요하기 때문에 2, 3, 4번 복사 법칙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방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입체각에 대해서 배웠죠. 이제 각이라는 게 세타는 r분의 L 이렇게 정의가 되었다면 입체각이라는 것은 이런 그림에서 이 면적을 구에 해당하는 면적을 r제곱으로 나눈 거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사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속밀도와 복사 조도의 단위는 와트 퍼 제곱미터, 복사 강도와 복사 휘도의 단위는 와트 퍼 제곱미터 퍼 스테라디안이고요. 플랑크 법칙에서 사용된 단위가 복사의 표현이 이거였죠. 단색 복사 휘도 또는 단색 복사 강도 와트 퍼 제곱미터 퍼 스테라디안 퍼 마이크로미터 였습니다. 그리고 속밀도와 복사 강도 사이의 관계 F는 파이 I를 스테판 볼츠만 법칙을 유도하는 데 사용을 했었고요. 빛이 비스듬히 입사할 때 더 넓은 면적으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입사할 때 더 넓은 면적으로 에너지를 받아서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는 더 작아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는 I 프라임의 코사인 세타였다. 코사인 세타에 작아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있죠.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은 흡수율, 반사율, 투과율이 1이다. 액체는 정의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방출률 그리고 키르이호프 법칙까지 각각의 파장대에서 물질의 흡수율과 방출률이 같다. A 람다는 엡실론 람다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흑체 복사 법칙에 대해서 배웠는데 플랑크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이 미분해 가지고 이 최대 파장대를 얻는 게 빈의 변이 법칙 그리고 이 면적을 알아서 모든 파장대에서 방출하는 복사 조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스테판 볼츠만 법칙이었고요. 레일리-진의 법칙은 람다가 1보다 훨씬 더 클 때 장파의 영역에서
복사량과 온도는 서로 내피리한다라는 복사 법칙이었습니다.